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운에어 일부 황희진영입니다. 네, 코스닥이 올해 들어 연일 변동성 높은 급등락 장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등 셀트리온 3인방의 주가가 크게 요동치면서 이 코스닥의 변동성을 더욱더 확대시키는 모습인데요. 이 코스닥은 올해 들어 14거래일 중 지난 5일 단 하루를 제외하고 13거래일 동안 1% 이상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장세가 연출됐습니다. 2% 이상 지수가 상승 또는 하락하는 날도 14거래일 중 5거래일이나 되는데요. 거의 매일 지수가 1% 이상 급등락하고 있고 3일 중에 한 번꼴로는 2% 이상의 강한 변동성 장세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주의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즉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이 현재 300조 원 수준임을 감안해 봤을 때 매일 4조 원 이상의 시총이 불어나거나 증발하고 있는 셈인데요. 노무라 증권의 매도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셀트리온의 주가도 지난 17일에는 9%가량 급락했다가 18일에는 다시 1% 반등했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재차 9% 급락했고 전일에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3인방이 코스닥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6% 정도인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시총 비중인 18.7%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셀트리온 3인방의 주가가 나란히 6% 하락하면 나머지 종목이 모두 전일 종가와 동일하더라도 코스닥 지수는 1%가량 하락하게 되는데요. 게다가 셀트리온의 주가 등락이 다른 코스닥 바이오주의 투자 심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증권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10만 원에서 11만 원 선을 오가던 셀트리온의 주가가 이제는 30만 원 선을 넘어섰고 시총으로 봤을 때도 현대차와 포스코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까지 올라섰다며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진 가운데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바이오주 전반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일에도 코스닥 지수는 역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러한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 깊게 대응 전략을 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그리고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까지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정현 앵커가 먼저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가 2,500선으로 턱걸이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외국인과 기관 매도 공세가 나오면서 이 장중 한때 2,500선을 내주기도 했지만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2,500선을 다시금 회복을 했습니다. 자세한 수급부터 마감 동향 짚어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 수급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2,471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1,762억 원, 그리고 735억 원을 덜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0.71% 하락하면서 2,502.11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금년 들어 급등한 시총 상위 제약과 또 IT주 그리고 반도체주 중심의 가격 부담으로 외국인의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이틀 연속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자세한 수급부터 마감 동향 짚어보시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1,111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773억 원, 그리고 737억 원 매도 우위를 시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결국 0.78% 하락하면서 873.09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자세하게 업종별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종별로는요, 의료정밀과 전기전자, 그리고 통신과 철강금속 등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섬유의복, 그리고 화학, 운송장비, 음식료품 이 모든 종목들은 소폭 상승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어서 노무라 증권과 도이체방크 등 외국계 증권사가 이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이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진 가운데 이 주요 바이오주와 제약 업종 투자 심리에도 악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이 셀트리온과 특히 셀트리온 헬스는 각각 2.50%와 4.84%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바이오로메드, 티슈진, 그리고 메디톡스 등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신라젠과 CJ E&M 등은 상승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 삼형제가 최근 발표된 외국계 매도 보고서의 타격으로 급락세를 이어갔다며 이 애플이 아이폰 X 판매 부진으로 이 국내 부품업체의 주문량을 줄였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IT 부품주들이 가장 약세를 띠는 등 이 전체 투자 심리가 조금 나빠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을지 외국인과 기관 상위 매매 종목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수 상위 종목에서요. 외국인이 포스코, 그리고 삼성 SDI, LG전자 순으로 장을 종료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대모비스, 롯데케미칼, 현대자동차 순으로 장을 닫았고요. 이 코스피 매도 상위 종목에서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드러냈습니다. 카카오, 현대모비스 순으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기관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순으로 장을 마감짓는 모습이었고요.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에서는 바이오로메드가 눈에 가장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텍셀 네트컴, 이녹스 첨단 소재 순으로 장을 닫았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그리고 CJ E&M, 신라젠 순으로 장을 종료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서울 반도체 순으로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장을 닫았고요. 네, 파란불을 킨 종목에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차바이오텍, 그리고 게임빌 순으로 3등을 이어가면서 장을 종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매도 상위 종목에 이어서 국제유가와 또 글로벌 증시 어떻게 문을 닫았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네, 국제유가는 20일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상향 등에 힘입어서 전체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이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고 나서 이 재조정이 내년까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지속적인 감산을 시사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장관의 언급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밝혔습니다. 네, 자세한 유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0.41% 상승하면서 63.57달러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국제유가에 이어서 또 글로벌 증시 어떻게 영향을 받았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사흘 만에 종료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뉴욕 증시는 일제히 급등 랠리로 하담을 했습니다. 어제도 최고치를 경신한 모습이었는데요. 이 정작 셧다운 악재에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가 이 호재에만 선별적으로 반응하는 전형적인 강세장의 논리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20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3대 인덱스는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앞서서 뉴욕 증시는 셧다운 상황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오전부터 강한 흐름을 이어갔고 이 다우지수도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두면서 이 셧다운 이슈의 무덤덤한 양상을 이어갔습니다. 자세한 지수 다우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뉴욕 증시 다우지수입니다. 0.55% 상승한 26,214.60포인트에 장을 닫았고요. 나스닥 지수는 0.98% 오른 7,408.03포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0.81% 올라주면서 2,832.97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뉴욕 증시 전체적으로 빨간불을 켰습니다. 그렇다면 유럽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지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 증시는 이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의 관망세가 퍼지면서 혼조세로 마감지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상승불을 킨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사회민주당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
그리고 기독사회당 연합과의 대연정 본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메르켈 총리의 4회 연임 가능성이 한층 커진 것으로 호재가 작용이 됐습니다. 자세한 지수 영국 지수부터 짚어보시죠. 네, 먼저 영국입니다. 0.2% 하락세 이어가면서 FTSE 지수 7,715.44포인트 홀로 파란불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프랑스입니다. 깨끗 지수 0.28% 오른 5,541.99포인트, 그리고 독일 닥스 지수는 0.22% 올라주면서 13,463.69포인트의 장을 닫았습니다. 네, 뉴욕 증시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 지으면서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은 또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 지수 함께 알아보시죠. 네, 오늘 국내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 6.95% 상승세에 올라주면서 2,509.06포인트의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입니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900선을 터치하더니 잠시 주춤한 모습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도 881.58포인트 찍으면서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장 동시효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삼성전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입니다. 전일 대비 11,000원가량 상승세 이어가면서 242만 3천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장 대비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0.46%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다음 종목은 현대자동차입니다. 0.31% 내린 현재가는 16만 2천원의 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전장 대비 500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0.26% 오른 37만 8,500원의 현재가 준비하면서 이 현재가 전장 대비 1,000원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번째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1,500원가량 하락하면서 26만 8천원의 현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등락률은 0.56%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이어서 롯데지주입니다. 100원 하락한 66,100원의 거래를 준비하고 있고요. 롯데칠성은 6,000원 상승세 이어가면서 140만원대 현재가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0.16% 오른 31만 3,500원의 현재가 준비하면서 전장 대비 500원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다음 종목은 오리온홀딩스입니다. 현재가 27,550원을 준비하면서 이 보합권 흐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등락률과 현재가는 변동이 없는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2% 넘게 오전장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요일 오전장 현재가 6,900원 상승세에 올라주면서 28만 7,500원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CGO 쇼핑입니다. 0.83% 오른 23만원대 현재가 준비하고 있고요. 전장 대비 1,900원가량 상승세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25,450원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등락률은 0.20% 하락세 이어가면서 전장 대비 50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 반도체입니다. 네, 0.79% 오른 25,450원의 거래를 준비하면서요. 이 현재가 같은 경우에는 150원 상승세를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SM 종목입니다. 현재 시각 39,400원에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8년 1월 23일 화요일 국내 주식시장 시작했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개장 상황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역시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그리고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이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증시원에어 일부 김남우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우입니다. 네, 그럼 전일장 국내 시장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부터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어제 코스피 지수는 3거래일 만에 하락하면서 18포인트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전거래일보다 0.72% 하락한 2,502.11포인트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이 1,764억 원, 기관이 716억 원가량의 순매도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개인은 1,932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1.97% 내렸고 의료정밀은 2.17% 하락했습니다. 철강금속과 기계, 유통업과 전기가스업, 운수창고, 통신과 은행, 증권, 보험 등이 모두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섬유의복과 종이목재, 화학과 의약품, 비금속광물과 운송장비 등은 올랐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 우려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2.19%가 내렸습니다. 241만 2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도 3% 가까이 하락세에 시연하면서 7만 1,100원으로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포스코가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로 2.08%가 내렸던 가운데 LG화학이 1.3% 약세를 보였습니다. 뒤를 이어서 KB금융과 삼성생명, 삼성물산과 신한지주 등도 동반 약세였습니다. 삼성 SDS가 4.32% 약세였던 반면 롯데케미칼은 영업이익 호조 기대감과 긍정적인 업황 전망으로 3.74% 상승했습니다. 현대차와 네이버, 현대모비스 등도 동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제일약품이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신약 후보 3종과 관련해 글로벌 제약사와 미팅을 가졌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9.7% 올랐습니다. 또 잠재적인 인수합병 매물로 떠오른 CJ헬로는 6.46%가 상승하며 6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앞서 CJ오쇼핑은 CJ헬로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인수 주체로 거론됐던 LG유플러스는 특정 기업에 한정하지는 않겠지만 이 M&A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대우건설이 호반건설의 인수 가능성에 1.01% 내렸습니다. 산업은행이 지난 19일 진행했던 이 대우건설 지분 50.75% 매각을 위한 본입찰에 호반건설만 입찰 제안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16개 종목이 상승했고 385개 종목이 하락했던 어제장 코스피 시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6.9포인트가 하락하면서 873.09포인트로 역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이 720억 원, 그리고 개인이 252억 원의 순매도 흐름을 보였고 기관은 1,111억 원 정도 물량 담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제약이 1.17%, 반도체 IT 부품이 각각 2.63%와 2.19%로 업종지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섬유, 의복과 음식료, 담배가 3%대 상승률을 보였고 출판 매체 복제와 일반 전기전자, 통신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등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외국인의 순매도에 2.5%가 하락하면서 28만 6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형제주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도 각각 4.84%와 5.94% 하락했습니다. 휴젤이 3.69%가 올랐던 가운데 신라젠과 CJ E&M, 로엔과 코미팜 등도 모두 1%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바이로메드와 티슈진, 메디톡스, 펄어비스, 포스코 캠텍 등은 쉬어가는 하루였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넷플릭스향 수출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했다가 하락 전환하면서 3.02% 내렸습니다. 반면 네이처셀은 11.11% 급등했습니다. 애플의 스마트폰인 아이폰 X의 판매 부진 우려로 아이폰 부품주가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인터플렉스가 18.11%, 그리고 BH가 5.56% 떨어졌습니다. 플레이위드와 파이오링크가 상한가로 장을 마쳤던 가운데 상승 종목은 566개 종목, 그리고 하락 종목은 596개 종목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4.2원 상승하면서 1,070.1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 3월물은 3.35포인트가 하락한 326.7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 전거래일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전거래일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이시언 종목입니다. 정부가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그리고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일정 기간 동안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제이시언 시스템이 강세를 보였다는 분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 같은 규제혁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 드론의 경우 민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 지원을 병행하면서 드론의 조기 상용화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 주도로 드론의 등록과 이력 관리부터 원격과 자율 군집 비행까지 지원하는 한국형 K-드론 시스템을 개발해 세계 시장 진출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ICT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드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지원하는 체계입니다. 이 제이시언 시스템은 세계 최대의 드론 전문 업체인 중국의 DJI의 국내 공식 공급 업체로 드론 플랫폼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제이시언 시스템 종목이었습니다. 어제장 상승폭을 시현한 데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2.8%가 넘는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70원 상승하면서 9,810원 선에서 오늘장 출발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우리들 휴브레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줄기세포 연구기업인 우리들 휴브레인이 2%가 넘게 장중 상승폭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유전자 치료 개발 규제 완화 소식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의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고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불법이었던 살아있는 사람의 폐 이식이 허용되며 유전자 치료 연구도 제한 없이 확대됩니다. 그동안은 암과 에이즈 등의 연구만 가능했던 분야입니다. 이식할 수 있는 장기도 늘어나게 되며 유전자 치료제 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들 휴브레인은 줄기세포와 유전자 조작 및 생산기술 개발을 통한 디스크 손상과 척추 압박골절 등의 난치성 척추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들 휴브레인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1.15% 가까이 상승하면서 장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45원 가까이 상승하면서 현재가는 3,970원 선에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정부가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인프라 지원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화진 종목으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현대자동차 환경기술연구소를 방문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친환경차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들을 통해 고속도로 내 수소 충전 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우선 올해 중으로 고속도로에 수소 충전 시설 8개를 설치하고 2020년까지는 약 60여 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화진은 차량용 플라스틱 내장재에 대한 표면 처리 제품인 우드그레인 시장을 한국 휴빅과 양분하는 과점 기업이며 IP는 국내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화진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0.19% 하락한 5,22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강세 보였었던 동성제약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대학교와 서울아산병원으로부터 치료용 레이저 프로브의 개발과 의학적 활용에 관한 기술을 이전받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이 종목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동성제약은 치료용 레이저 프로브의 개발과 의학적 활용에 관한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프로브 제조사와 협업해 국내 최초로 내시경에 적합한 내시경 프로브를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프로브는 빛을 전달하는 광섬유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광섬유 프로브는 빛을 내는 광섬유를 인체 내부 장기에 직접 삽입한 뒤 적정 파장의 레이저광을 조사해 빛에 반응하는 광과민제와 반응시킴으로써 암세포만을 표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동성제약은 해당 광섬유 프로브를 이용해 서울 아산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췌장암 임상시험은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이 표적 치료에 최적화된 광섬유 프로브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동성제약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5.49%가 넘게 상승 흐름 보여주게 되면서 나흘째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420원 가까이 상승한 9,520원 선에서 현재가 등락을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거래일 마감 동향과 함께 전거래일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일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입니다. 전일 아시아 증시 역시 모두 오르면서 마감이 됐었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니케이 지수 0.03%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23,816.33포인트의 장을 마무리했는데요. 특히 엔화 약세에 힘입어 소폭 상승 마감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만 가건지수입니다. 0.71% 상승한 11,231.46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대만 증시도 역시 미국 뉴욕 증시 강세 등 영향으로 상승 마감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0.39% 상승했고요. 3,501.36포인트의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증시가 2년 만에 3,500선을 회복하는 등 강세 흐름을 나타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일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시 돌아와서 1월 23일 화요일 국내 시장 출발 흐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수 움직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오늘 우리 양시장 모두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자세한 지수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은 0.27%가 상승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6.1포인트 상승하면서 2,508.21포인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도 오늘 0.68%대 상승폭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5.86포인트가 상승한 878.9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장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는 지수 움직임부터 체크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업종과 종목별 움직임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부터 업종별 분위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 혼조권의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상단권에서 자리를 지키는 업종으로는 운수 장비 업종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1.38%가량 올라와주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뒤를 이어서 증권업종도 1% 넘게 상승하게 되면서 오늘 증권주들 동반 강세 흐름 계속해서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정밀업종과 의약품업종 그리고 전기전자업종도 현재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면서 점점 더 탄력을 키워가 나가는 모습이고요. 제조업종과 통신업종 그리고 서비스업종과 건설업종도 소폭의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 중에서는 현재 보험업종이 눈에 띕니다. 0.53%가량 소폭 밀려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도 역시 소폭의 하락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업종과 화학업종 그리고 전기가스와 종이목재업종은 약보합권에서 현재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업종별 분위기부터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종목별 움직임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소폭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0.87%가량 올라와주는 상황인데요.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243만 3천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미국에서 이 셧다운 종료 소식과 함께 세이프가드 소식을 또 전해오게 되면서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도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0.98% 올라와주게 되면서 7만 1,8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소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 리포트에서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하게 되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주가 흐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카카오 종목입니다. 1.11%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면서 현재는 13만 7천원 선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한 현대차 종목이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2.46%가량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 탄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지난해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연간 영업이익이 5조 원가량을 밑돌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2010년도 회계기준 변경 후에 최저치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단 주가가 강한 흐름 나타내게 되면서 16만 6천 원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상단권에서 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삼성 SDS 종목이 눈에 띕니다.
이 종목 나흘 만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 외국계 창구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3.70% 상승하게 되면서 25만 3천 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반면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많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4.13%가량 급락세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LG전자 특히 앞서 살펴본 대로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내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오늘 동반 하락세 삼성전자와 같이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 삼성전자는 상승불 켜주고 있고요. LG전자는 하락세 면치 못하게 되면서 10만 4천 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체크해 보셨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업종별 분위기부터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업종별 분위기 오늘 좋은 모습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상단권에서는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2.80% 급등세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융업종도 1.91% 올라와주고 있고요. 유통업종과 제약업종이 1% 넘게 상승 흐름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또한 의료정밀업종과 기타 서비스 그리고 통신서비스 업종도 1% 넘게 점점 더 강한 흐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금속 업종과 IT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계장비와 인터넷 업종까지 점점 더 상승폭을 늘려가게 되면서 현재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도 몇 업종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 오락문화 업종이 1% 넘게 주가 밀려나고 있습니다. 전일에 강한 흐름 나타냈었던 파라다이스 종목이 오늘은 또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서 2% 넘게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전일 결국 마감장에도 파란불 켜지게 되면서 이거를 연속으로 주가 밀려나고 있습니다. 또한 스튜디오 드래곤과 SM 종목 그리고 뉴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쇼박스와 JYP까지 모두 현재는 파란불로 출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료 담배와 화학업종 그리고 섬유 의료업종과 정보기기 업종도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닥 시장도 업종별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종목별 움직임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대장주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상승 탄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2.07%가량 현재 상승불 켜주게 되면서 28만 6,500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이로메드 종목도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3.07%가량 올라와주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일에는 외국인이 특히 순매수 창구 1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바이로메드 현재는 24만 1,500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셀트리온에 이어서 셀트리온 제약도 역시 오늘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5.61%가량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전일의 낙폭을 그대로 만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9만 500원 선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오늘 메디포스트 종목도 2.35%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11만 7,8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종목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 살펴본 대로 파라다이스 종목 2.35%가량 밀려나고 있는데요. 24,900원 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또한 SM 종목이 1.14% 밀려나고 있고요.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다가 오늘은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게 되면서 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38,800원 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종목이 1.86%가량 조정에 들어가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1,550원 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까지 한번 짚어보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투자자별로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수급까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어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투자자별 매매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만이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1,103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고 있는 모습이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79억 원과 13억 원가량의 물량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현재 외국인이 238억 원 정도 3거래일 연속으로 매도세를 시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76억 원 그리고 기관이 178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시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시장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634계약과 1238계약 정도의 매도 우위를 시전하는 반면 외국인이 1927계약 정도 물량 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 현재 시각의 주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 그리고 개장 분위기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저희 계속해서 종목별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증권사에서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DB금융투자에서 주목하고 있는 LF 종목 들고 나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정치는 상향됐고 그리고 체질 개선으로 매력이 증대됐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먼저 4분기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봐 주시죠. 네, 지난 2017년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매출액은 4,95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51억 원을 기록하면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0%와 33% 정도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롱패딩 수요의 열풍이 매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단가가 높은 겨울 패딩류 판매가 강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개선이 매출 증가폭보다 컸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액세서리의 카테고리 분야에서 성장이 지난 분기에 이어서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에서 4년간 영업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종 비용들을 통제를 하는 것을 지속했기 때문에 이전 분기보다 매출 볼륨 증가에 따른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 내수 의류기업 중에서는 단기적인 이익 모멘텀이 가장 강하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4분기 호실적 추정치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기타 사업 부문에 대한 해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분석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북경법인의 전개 형태를 라이선스 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손실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해 본다고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2, 3분기에 인수를 했었던 이 식자재 유통업체인 모노링크와 그리고 구름의 F&B 그리고 화인 F&B 등의 매출도 전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 볼륨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이 무엇보다 중장기 성장 전략이 모호했었던 시기에 LF 같은 경우에는 적정 밸류에이션이 이 국내 동종업계 평균 대비 항상 낮았던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하지만 식음료와 식자재 유통과 그리고 온라인 채널 사업 등으로 다각화하면서 이 중장기 성장 전략이 좀 더 확고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과거의 밸류에이션 할인 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간 추정치를 상향 조정을 했고 밸류에이션을 정상화시켜서 오늘 리포트에서도 목표 주가를 높여 잡았는데요. LF는 최근까지 주가가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시장의 기대치가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DB금융투자에서도 LF에 대해서 당분간은 의류업종 내 최선호주의 관점을 유지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44,000원으로 상향 조정 제시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LF 종목도 이어서 오늘 흐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LF 종목의 현재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6% 정도의 약보합권에서 낙폭을 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 200원 빠지면서 33,15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LF 종목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NH투자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종목 들고 나왔는데요. 이 종목은 코스메틱 부분으로 재평가 받을 것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3,31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93억 원을 기록하면서 높아진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호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가 브랜드에서는 보브와 지컷 그리고 톰보이 등이 상품력 상승으로 두 자릿수 이상의 매출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으며 이 수입 브랜드들 중에서는 원화 강세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역시 실적 상승에 기여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메틱 분야는 이 면세 사업의 호조와 함께 딥디크 인수 등으로 인해서 매출 및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라이프스타일 역시 출점과 아이템 확장 등에 따라 높은 한 자릿수대 매출 성장률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전 사업 부문의 매출 호조와 함께 코스메틱의 턴어라운드 그리고 온라인 적자 축소 등으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의미 있게 나타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4분기에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호실적을 달성했다는 분석부터 전해드렸습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메틱 사업의 실적이 기대된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NH투자증권에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2018년도 실적이 매출액은 1조 2,45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81억 원으로 큰 폭으로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전 부분이 좋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올해는 특히 코스메틱 부분이 두드러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색조와 니치 향수 그리고 프리미엄 화장품의 트렌디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면세점 입점 등으로 실적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4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BEP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는 딥테크의 판권 인수와 더불어서 이 비디비치의 수익성 정상화 등으로 매출액은 7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0억 원 이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화장품 업계에서도 제조와 브랜드 그리고 유통을 수직 계열화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화장품 산업 내 경쟁력과 지배력이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이 고수익 아이템으로서의 수익성 상승 또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을 해서 오늘 목표 주가 또한 높여 잡은 상황인데요. 특히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기존 수입 의류 유통기업에서 자가 의류 브랜드 기업, 더 나아가서 코스메틱과 생활용품을 아우르는 종합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사업 영역이 확장이 되는 중이라고 하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 재평가 초입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를 기존의 74,000원에서 이번에는 26% 높여 잡았고요. 94,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이어서 오늘 흐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 보여왔지만 오늘 현재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12% 가까이의 낙폭을 시현하면서 주가 100원 밀려나고 있습니다. 83,4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신세계 인터내셔널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종목 들고 나왔는데요. 오늘 제목으로는 금융 승천기다라는 제목 나와 있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 들어있는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말 드라마였던 화유기가 시청률 7%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는 가운데 수목 드라마였던 슬기로운 감방생활이 최종회에서 최고 시청률 13%를 기록하며 유종 의미를 거뒀다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이제 1월 24일에 수목극인 마더와 29일에 월화극인 크로스, 그리고 2월에 주말극인 라이브 등 화려한 라인업이 1분기에 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OCN의 월화 멜로드라마와 주말극이 더해지면서 올해 1분기 드라마 편성 편수는 6편에서 7편에 달할 전망이라는 긍정적인 분석도 함께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실적 추정치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넷플릭스와 관련된 실적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진출이 올해가 3년 차라고 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한국어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오리지널 콘텐츠만으로 한국의 라이브러리를 채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이 외부 콘텐츠 소싱에도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스튜디오 드래곤의 올해 넷플릭스향 수출 작품도 전체 라인업의 20% 수준은 가능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이는 전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수량적으로 그리고 금액적으로 3-4배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리포트에서도 목표 주가를 또 상향 조정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목표 주가 상향은 넷플릭스향 수출 본격화와 그리고 중국의 수출 재개 기대감이 실현 가능한 2019년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CJ ENM과 CJ 오쇼핑의 합병으로 인해서 퓨어 콘텐츠 플레이어에 대한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는 판단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튜디오 드래곤 투자의견은 매수가 제시가 됐고요. 목표 주가는 39%나 상향 조정이 되면서 이번에는 10만 원이 제시가 됐습니다. 네, 세 번째로 만나본 스튜디오 드래곤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이어서 오늘 흐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최근 8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 보여오다가 어제와 오늘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현재 시각 주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7%가 하락하면서 주가는 900원 빠지고 있습니다. 76,100원 선에서 현재가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세 번째 스튜디오 드래곤 종목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롯데치성 종목 들고 나왔는데요. 이 종목 4분기 실적에 대한 프리뷰 진행을 하면서 실망을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제목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4분기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먼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가 감소하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37억 원에서 올해는 4분기에는 34억 원으로 적자 전환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1일자로 해외 음료 자회사 등이 분할됐으므로 별도 법인의 기준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 매출액은 2.6%가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52억 원 흑자에서 36억 원 적자로 전환되는 셈입니다. 실적 부진의 이유로는 이 맥주 부문의 매출액 대비 마케팅 비용 부담이 커졌던 것이 주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이 외에도 음료의 원가 상승과 인건비 부담 등도 부담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으며 영업 외적인 사업 부문에서는 롯데 쇼핑 등의 지주로 넘어간 투자 자산의 처분과 관련된 차익이 4천억 원가량 발생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컨센서스를 하회했던 4분기 조금은 부정적이었던 실적 추정치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이 뒤를 이어서 맥주 사업과 관련된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맥주 부문에서는 신제품 출시로 인한 잠식 효과가 우려됐었던 이 클라우드의 매출액이 선방한 반면에 이 피치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50억 원 정도로 기대에는 못 미쳤던 것으로 추산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맥주 마케팅비 같은 경우에는 연간 예상 수준인 900억 원 정도에서 집행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 매출액은 연간 1259억 원으로 예상치 1300억 원 이상에서 미달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가가 하락한 만큼 향후에는 맥주의 적자 축소 여부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고한다고 하는데요. 사업의 특성상 제품을 알리기 위한 마케팅비는 줄어들고 그리고 제품의 판매량은 증가하는 구간에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2018년도 맥주의 매출액은 피치 판매 일수가 전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배증한다는 점만 고려를 해봤을 때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 FTA 체결로 인해서 맥주 수입 관세 하락에 연동을 했었던 수입품의 시장 선점 경쟁도 서서히 완화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맥주 매출액은 1,994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58.3% 증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 적자도 전년 동기 대비 27.8%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리포트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2018년도 이후에 영업이익률이 약 10%가량 하향 조정이 되면서 목표 주가도 내려잡은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주가 상승 여력은 40%에 달하고 주류 부문은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은 시기인 만큼 매수를 권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료 부문에서도 선두 지위가 강화되고 있고 일부 원재료비의 상승은 적자 SKU 축소 등을 통해서 상쇄되면서 이익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를 190만 원으로 낮춰서 제시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확인해본 롯데질성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끝으로 오늘 흐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정적인 실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총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0.62% 정도의 상승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가 9,000원 상승하면서 147만 원 선에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롯데칠성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리포트 4가지 꼼꼼하게 짚어보셨고요. 계속해서 개장 특징 좀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오전장 가장 눈에 띄었던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 보실 종목은 리캠입니다. 네, 최근에 리캠이 감자 결정 소식에 23일 장 초반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부터 함께 차트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종목 리캠입니다. 현재 시각 8.04% 내린 1,0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리캠은 결손금 보전을 위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보통주 10주를 동일 액면 주식의 한 주로 이 무상병합을 하는 감자를 한다고 20일 공시했습니다. 자본금은 95억 원에서 감자 후에 9억 5천만 원으로 줄고 이 발행 주식 수는 1,907만 2,296주에서 190만 7,229로 감소한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화승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이 화승 엔터프라이즈가 4분기 호실적이 나오면서 장 초반부터 급등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차트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9시 42분 구간 5.05% 오른 26,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날 하나금융투자는 화성 엔터프라이즈의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큰 폭으로 웃돌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화승 엔터프라이즈의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9.6%, 59.3% 증가한 2,870억 원, 그리고 294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를 각각 2,495억 원, 225억 원을 큰 폭으로 상회할 것이라며 이 베트남 증설 효과와 지난 10월 양수한 인도네시아와 중국 법인 편입 효과 등에 따른 것으로 이 영업이익률은 1.2%포인트 상승한 10.2%를 기록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종목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가 오전장부터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부터 짚어보시죠. LG전자입니다.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3.67% 내린 10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정부가 20일 삼성과 LG 등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 이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삼성과 LG전자를 비롯한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서는 이 저율 관세 할당 기준을 120만 대로 설정하고 첫 해에는 120만 대 이하 물량에 대해서는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 현대중공업입니다. 최근에 현대중공업이 선가 인상 기대감이 나오면서 상승세를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주가 흐름 차트로 만나보시죠. 네, 현대중공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종목 1.47% 오른 13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조선업을 둘러싼 이 최대 관심은 선가 인상 여부라며 현대중공업 그룹 조선 3사의 2018년 수주는 전년 대비 45.6% 증가한 148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현대중공업 조선 3사의 글로벌 점유율이 17%에 달하는 만큼 이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이 크게 작용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화요일 오전장 눈에 띄었던 가장 중요한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짚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체적으로 종목들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을지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볼 텐데요. 먼저 등락률 코스피 시장 상승률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장 상승률입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동양물산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네,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8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오롱 머티리얼입니다. 오전장부터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이 두 번째 종목 역시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83% 내린 3,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일진다이아입니다. 오전장 특별한 뉴스는 눈에 띄고 있지 않고요. 이 거래를 연속으로 빨간불 켜주면서 4.02% 오른 2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화승 엔터프라이즈입니다. 4분기 실적 호조 전망 나오면서 7%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승 엔터프라이즈 5.25% 오른 26,0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락률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암리스입니다. 8.24% 내린 1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요, 5.91% 느린 9,2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장 대비 590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입니다. 상승률부터 확인해 보시죠. 상한가 종목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SBI 핀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30% 상승세 이어가면서 상한가 12,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경창산업입니다. 현재 시각 18.93% 오른 4,000원에 거래가 되면서 그 다음 종목으로 클래시스가 기록을 세우면서 이거를 연속으로 빨간불 킨 7,29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EMW입니다. 현재 시각 7.19% 내린 5,9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KMH 3.69% 내린 1,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세 번째 종목 나무갑니다. 3.28% 내린 26,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등락률 상위 종목 짚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됩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 리포트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리포트 들고 나왔는데요. 특히 코스닥 바이오와 민스키 모멘트라는 제목 나와 있습니다. 최근 셀트리온 3인방과 관련돼서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 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한 이야기도 담겨져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이 셀트리온 삼형제들의 주가 조정이 코스닥 바이오 시장의 민스키 모멘텀의 현실화 가능성을 암시하는 전조가 아닐까 하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민스키 모멘트는 경제적인 안정에 도취돼 리스크에 크게 둔감해졌던 이들이 투기적인 차입을 늘려나가다가 어느 순간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우량자산 투매와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현상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이 금융투기의 역사를 수놓았던 대부분의 버블들은 민스키 순간을 경험하며 파국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이 민스키의 일반 모델과 현재 코스닥 바이오 주가의 경로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은 투자자들의 불안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바이오 진영에 대한 각별한 리스크 관리를 주문하는 세 가지 근거를 오늘 리포트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뒤를 이어서 세 가지 포인트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근거를 살펴보면 MSCI BM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의 바이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분석된다고 하는데요. 이 합당한 자격이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기술력과 재무적 성과 모두 이 글로벌 동종업계와 견줄 수 있는 그 어느 지점도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분석입니다. 정부 측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과 이를 선반영했었던 패시브 수급 논리에 휘둘리기 앞서서 이 베일에 감춰진 민낯을 직시할 때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4분기 실적 시즌이 일단락되고 난 뒤에 시장의 초점은 다시금 연준의 금리 인상 변수에 집중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재 CME 패드워치의 추정 연준 3월 금리 인상 확률은 73.7%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 그간의 학습 효과에 의거할 경우 이미 기정사실화 수준에 접어든 연준의 금리 인상 리스크는 국내외 증시 전반에 걸쳐서 사전적 스트레스 반응으로 파급될 공산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이는 글로벌 스타일 섹터와 그리고 주도권의 경기 민감 대형 가치주로의 이동 가능성을 암시한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의 코스피 이전 상장과 더불어서 코스피 200의 BM 편입 이유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시총 상위 4등, 그리고 코스피 200에서는 유동시총 기준 7위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과연 이러한 셀트리온이 SK하이닉스와 현대차, 그리고 포스코와 KB금융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업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고 합니다. 이는 비단 셀트리온에 국한될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코스닥 바이오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일 수 있다라는 분석 나와 있는데요. 결국 셀트리온의 이전 상장의 진위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한미약품을 넘어서 코스피 대표 기업들과의 직간접적인 대결 구도가 본격화됨을 의미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롱쇼트 페어 구성 여지를 고려해봤을 때 향후 수급 여건 같은 경우에는 꽃길보다는 가시밭길이 될 공산이 매우 크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코스닥 시장 앞으로의 동향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시오네어 1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수선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